네, 안녕하세요. 연중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이 옛날부터 한번 찍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풀어야 뭐그 문제에서 많은 걸 배워가고 또 내가 이미 알고 있던 것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가다듬고 또 똑같은 양의 공부를 하더라도 좀 더 빠르게 성적을 오를 수 있을까? 그런 거를 좀 자세하게 설명하는 말 그대로 이제 공부 방법론 그 자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때까지 뭐 국어도 수업하고 영어도 수업하고 했지만 그건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나름대로 이제 알 테니까 그래 나는 그 방향성 하에서 국어랑 영어를 잘 가르쳐 줘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한 거였는데 근데 이제 공부 그 자체를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해야 되는가도 얘기를 한번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녹화 기준으로 9월 12일인데요. 수능까지 약 두 달가량 남은 시점인데, 선생님 수업 시간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뭐 수능 만점, 뭐 올 1등급 이런 거 노리고 공부하는 게 아닌 이상, 두 달 정도면 충분히 아직 할 수 있는 게 많은 시간이고, 대신에 이제 구모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냥 여유로운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남들이랑 대다수의 학생과 비슷하게 공부를 하면은 똑같은 결과로 얻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집중해서 이 단기간에 무언가 변화를 꾀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남은 둘 다간 여러분들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핵심은 간단해요. 너무 당연하고 너무 간단한 얘기여서 여러분들이 이해했겠지만,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지루고 봐야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차근차근 설명을 해 드릴 건데, 근데 선생님이 이거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 어떻게 푸는지를 얘기해 주려고 이제 영상을 찍어야 되겠다 이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공부를 시작할 때 마인드랑도 이게 일맥상통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문제를 풀 때 잘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절대적인 투입도 늘려야 되는 시기잖아요.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듯이 매일 하는 게 중요하고 또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고 지금부터 두 달간 하루 이틀 노는 것도 되게 치명적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매우 크거든요. 애당초 이제 60일 중에 하루 이틀이면은 거의 3, 4%인데 그게 그게 날아가 버리면은 이제 엄청나게 큰 타격인 거는 객관적인 사실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마침 이제 비슷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먼저 다루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공부를 할 때, 책상에 앉아서 이제 공부를 시작하려고 마음을 먹을 때 그거 자체가 어려운 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때까지 그런 적이 한두 번 아니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뭔가 이제 머릿속으로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오늘 뭔가 공부가 잘 안 되네, 뭐 이런 생각이 들었던, 하지 말까 할 때도 있었고, 뭐 하는데 집중이 안 될 수도 있었고, 안 해버리는 날도 있었을 테고, 뭐 그런 날들을 떠올리면서 지금 이 얘기를 들었으면은 좋겠습니다. 공부를 시작할 때 지르고 봐야 한다가 무슨 얘기냐면은 물론 이제 표현 그대로 들으면 일단 해라 뭐 이런 얘기처럼 들리겠는데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드려보자면은 우선 완벽주의를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두 가지 방향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아, 좀 하기 싫은데 혹은 안 내키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공부를 하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 좀 뭔가 컨디션이 안 좋다던가 뭐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다던가 뭐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론 이제 그냥 공부 자체가 하기 싫다 난 공부랑 안 맞다 그런 생각을 이랑은 좀 개가 다른 것 같아요 이 얘기는 그러니까 나는 공부를 해야 되고 하면서 성적을 높이고 싶다는 욕구 자체는 있는데 오늘 뭔가 별로 안 내킨다 이런 기분 그럴 때 여러분들이 꼭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여러분 공부라는 거를 풀 컨디션으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1, 2등급 학생들을 보면은 하루에 막 최소 6시간, 많으면 막 12시간씩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그럼 그 학생들은 매일매일이 풀 컨디션이어서, 혹은 그 1시간 1시간이 다 컨디션이 좋아서 공부를 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냥 내가 지금 할 때 효율이 잘 안 나오더라도, 지금 하는 것이 효율이 잘 안 나오더라도, 혹은 더 좋은 컨디션으로 하면은 더 짧게 끝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일단 자신의 루틴을 철저히 지켜야 되겠다라는 자각이 있기 때문에 일단 하고 보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이 얘기를 듣는 학생들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얘기냐면은, 공부를 뭔가 완벽한 상태에서 갖춰서 뭔가 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자꾸 책상에 안 앉아 버릇하는 학생들에게는 공부는 원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은 자신이 공부를 할 컨디션인지 안 할 컨디션인지 구분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들은 맨날 급식을 먹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물론 저녁 메뉴는 좀 다른 얘기겠지만, 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자취를 하다 보니까 하루 세끼 다 스스로 챙겨 먹으면서 메뉴를 다 고민을 해야 돼요. 그게 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선생님이 이제 메뉴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한식을 먹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막 주변 한식 가게를 알아보는데 딱히 안 땡겨. 그럼 한식 안 땡기니까 중식인가 딱히 안 땡겨. 그러면서 막 정신 차려보면 막 30분씩 가 있고 그렇거든요. 신기하지 않아요? 내가 먹고 싶은 거 그냥 먹으면 되는 건데, 내가 뭘 먹고 싶어 하는지를 정하는 게 이렇게 어려워요.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은, 하다못해 진짜 간단한 먹는 거 해결하는데도 내가 과연 한식을 먹을 건가 중식을 먹을 건가 이거를 결정을 못하는 마당에, 여러분들이 지금 수학이 잘 될 것인가 국어가 잘 될 것인가 영어가 잘 될 것인가 판단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지 않아요? 아, 뭔가 하기 싫어도 일단 앉아서 해봤어. 그러다 보면 정신 차려보면은 집중 잘 돼서 하고 있는 경우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 수학하기 싫어 하면서 이제 수학 문제집 풀어서 꺼내 풀었는데 잘 풀려. 막 한두 시간씩 해도 별로 안 지쳐. 근데 막상 또 와, 오늘 진짜 영어 날이다 하면서 영어 하는데 지루해. 잘 안 풀려. 그런 경우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컨디션에 가늠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는 게 이제 결국 이제부터는 매일 꾸준히 하는 수밖에 없는데, 사실 이제부터가 아니어도 여러분들이 언제 어떤 공부를 하더라도 결국 매일 꾸준히 루틴화를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공부랑 컨디션이랑 관련이 있다. 그리고 컨디션에 대한 판단을 내 스스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좋은 컨디션일 때 해야 된다라는 그 생각 자체를 버리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내가 공부할 시간이다. 그러면 일단 앉아서 하고, 근데 하다 보니 진짜 잘 안 된다.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과목의 난이도를 조절하는 식으로. 아, 내가 수학 너무 어려운 거 풀었더니, 아, 이거 진짜 잘 안 돼. 그러면 좀 쉬운 거부터 예열을 한다던가. 아, 내가 진짜 문제 열심히 풀어보려는데 집중이 잘 안 돼. 그럼 우선 일단 앉은 다음에 인강을 들어본다던가. 그런 식으로 시작을 해야 되지. 이 시작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너무 이제 완벽한 컨디션 하에서 시작하려고. 그런 마인드는 버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거 혹시나 해서 내용에 넣은 건데요. 아, 개념 아직 안 끝났는데 하면서 뭔가 문제에 적용해 본다던가, 혹은 더 심화 과정을 공부하는 것을 자꾸 회피하는, 그것도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수험생들을 보고 있으면은 탐구 과목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왜냐면은 국영수는 어차피 뭔가 문제를 풀면서 공부해야 된다는 인식이 잘 박혀 있거든요. 근데 탐구 과목들의 경우에는 뭔가 이제 암기 느낌이 더 강하니까 자꾸 개념을 보려 하고 개념 강의를 다시 돌려보려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결국에 수능은 우리가
사실 국어 자체를 잘하려고, 영어 자체를 잘하려고, 수학 자체를 잘하려고 한다기보다는 궁극적으로는 성적 상승이 제일 우선돼야 되는 거잖아요. 수험생이라면. 뭐 가르치는 입장이면은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러면 반드시 문제를 두고 고민을 해야 되는 거지. 뭔가 내가 완벽한 개념, 완벽한 복습, 완벽한 학습을 다 끝내놓은 다음에 문제로 넘어가겠다? 그거 몹시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러다가 문제 한 번도 못 보고 중요한 시험들, 육모, 국모, 수능 이렇게 다 치르고 나중 가서야 아, 빨리 문제 풀 걸 이렇게 후회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선 하고 보는 게 매우 좋습니다. 반드시 공부는 문제랑 병행하면서 시작을 회피하지 마세요. 그게가 첫 번째고, 두 번째로 이거 이제 교재 관련해서 하고 싶은 말인데요. 이때쯤 되면은 뭐 풀면서 공부할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 그래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꾸준히 매일 많이 해야 되는 거 알겠는데 기출이 그렇게 보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 저랑 이제 두 달 동안 열심히 수업해 나가겠지만 기출 다 해봤자 예를 들면 독서로 치자면은 국어 독서 하나에 세 개 나오죠 대충 뭐 조그마한 글 하나 끼어 있긴 한데 세 개라고 보면은 1년에 몇 개 나와요? 9개 나오죠. 그거 10년 해봐야 90개고 하루에 5개씩만 풀어도 3주면은 끝나는 분량이에요.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이제 교재들을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막 이제 아 막 뭐는 뭐가 좋고 뭐는 뭐가 안 좋고 막 그렇게 고민하다 보면은 교재 고르는 거 자체에 엄청난 시간을 쓸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아 뭐 풀지? 아 수특 풀까? 아 수완 풀까? 혹은 뭐 이제 뭐, 아, 마더텅이 괜찮다던데, 아, 사설을 좀 풀어볼까? 뭐 이런 이제 고민을 하다가 되게 갈팡질팡하는 경우도 많고, 혹은 이제 강의를 듣는 측면에서, 아, 누구 강의를 들을까? 뭐 이런 고민을 이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탐구 과목 이런 거에서. 근데 수능은 제가 방금 궁극적으로 성적 상승을 노린다 했을 뿐이지, 결국 국어라는 카테고리로 모든 문제들이 공통적으로 묶이고, 영어라는 카테고리로 모든 문제들이 공통적으로 묶이기 때문에, 뭐든지 풀면 결국 실력 상승으로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아무거나 막 풀어도 된다, 뭐 그런 얘기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문제집 잘 푸는 거는 좋겠지만, 좋은 태도 되겠지만, 뭐를 지향하라는 거냐면은 뭔가 얘 풀면은 시간 낭비일 것만 같고, 뭔가 오히려 뭐 실력이 떨어질 것 같고, 막 그런 고민하면서 공부의 스타트를 미루지 않았으면 해서 얘기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분명 공부를 하면서 선생님과 수업하면서 푸는 거 위에도 여러분들도 교재 많이 풀게 될 텐데 따로 아 나는 아직 이거 풀 실력은 아닌 것 같아 하면서 스타트를 미룬다던가 아 이거 평이 안 좋던데 좀 더 다른 거 알아볼까 하면서 미룬다던가 그런 일들은 좀 조심해서 우선은 시작하고 보려는 그 태도 그러고 나서 조금씩 수정해 나가야겠다. 그러니까 독불장군처럼 나 수특만 본다. 나 수학만 본다. 으악 막 하면서 막 그냥 풀어. 그러는 얘기가 아니라 일단 푸는 거 시작하고 이 문제집은 뭐가 안 좋고 뭐가 좋은 거 같은데 하면서 여러분들 공부니까 비판적으로 계속 생각을 하면서 수정을 해 나가라. 그러면서 이제 공부를 하면은 같은 시간을 하더라도 더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딱 맞는 공부를 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자, 여기까지가 공부 시작과 관련해서 지르고 봐야 한다라는 관점의 얘기였고요. 두 번째로 오늘의 메인인데요. 사실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인데 문제 풀 때 진짜 중요하게 해야 되는 게 뭐든지 일단 시도해보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지금 저희가 막 이제 국어랑 영어 위주로 되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대로 수학이랑 탐구 과목을 되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이제 과목들을 공부를 하면서 영, 탐구 과목들을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공부를 공부를 한다는 거는 뭘 하겠다는 것이냐? 내가 시험을 더 빠르고 주어진 시간 안에 풀어야 되니까 그리고 더 정확하게 푸는 방식으로 바꿔가겠다. 지금의 내 방식을 보다 시험에 적합하게 이 시험에 맞춰가지고 내가 지금 국어 푸는 방식 있을 거고 영어 푸는 방식 있을 거고 읽는 방식 다 따로 있을 거고 각각의 문제별로 뭔가 푸는 방식이 있겠죠. 물론 없을 수도 있어. 그냥 읽고 그냥 풀어왔어요. 그렇게 체계가 안 잡힌 상태로 공부를 해왔을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체계 없이 시작했든 혹은 나만의 뭔가 체계가 있든 간에 결국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닌 이상 공부를 한다는 것은 결국 이제 더 빠르고 더 정확하게 푸는 방식으로 바꿔 나가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인데 그게 이제 공부를 하겠다라는 공부의 목표인데 사실상 최종적인. 근데 이제 막상 문제를 마주쳤을 때 문제를 마주쳤을 때 두려워서 두려우면 좀 포괄적인 두려움의 의미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문제를 맞닥뜨렸는데 오히려 내가 뭔가 새로운 방식을 시도했다가 문제를 틀리면 어떡하지? 라던가 혹은 내가 나름대로 이 방식을 뭔가 시도를 해봤는데 잘 안 됐으면 어떡하지? 잘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러니까 뭐야? 오히려 실력이 떨어지면 어쩌지?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해봤다가 오히려이라고 적었네요. 오히려 실력이 퇴화될 것을 걱정하면서. 두 번째로는 뭔가 배운 게 있어요. 배운 게 있으나 뭔가 써먹어야 되겠다는 생각하고 있는 게 있으나 잘 못할까 봐 걱정돼서. 이런 두려움들 때문에 시도를 안 해버리면은 실력은 절대 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이건 두 번째 거부터 좀 설명을 해주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저랑 수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배운 게 있잖아요. 그리고 국어 영어뿐만 아니라 수학이랑 탐구 과목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이제 완전 독학을 하진 않았던 것 같고 나름대로 이제 뭐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나 혹은 독학을 하면서도 이렇게 실전에서는 특히 이제 해설하는 관점에서 채점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이제 다음부터는 이렇게 풀어야 되겠다. 즉 뭐야 배운 것 플러스 나름대로의 깨달음이 있을 거잖아요. 다음엔 이렇게 풀어야지 하는 것들. 근데 이제 수험생들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문제를 깔끔하게 풀어야만 될 것 같다는 강박에 시달려가지고 뭔가 문제를 맞닥뜨리더라도 과감하게 시도를 한번 해보면 되는데 괜히 자기 이상하게 하는 걸까 봐. 아, 선생님, 저희한테 비례대조, 비교대조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이제 나는 다음부터 그래, 비교대조, 비례관계, 뭐, 가정 넘버링 하면서 막 정보를 최대한 받아들이면서 풀어야 되겠다라고 이제 마음은 먹었는데 막상 마주치니까 이거 나는 비례관계를 생각했는데 비례관계 아니면 어떡하지? 나는 이거 비교대조를 생각했는데 비교대조 아니면 어떡하지? 내가 쓸데없는 거 정리하고 있는 거면 어떡하지? 괜히 했다가 망치는 것보다는 여기도 이 대목 중요합니다. 일단 대충 가볍게만 한 다음에 확실하게 설명 듣자. 혹은 확실하게 답지 보고 보완하자. 이런 마인드 가지고 있으면은 성적 절대 안 오릅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설명해 주겠지. 아, 답지 보면 알겠지. 여러분, 혹시 과거에 이런 실수를 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나요? 제가 수업 때도 요새 누누이 얘기를 하지만 수업은 절대 성적 오르는 시간이 아닙니다. 성적 언제 오르냐? 여러분들이 이렇게 혼자 문제 풀면서 시도해봤을 때, 그러니까 시도를 해봤을 때 처음에는 당연히 실패할 거잖아요. 그러다 성공이 한두 개씩 쌓여나가고 점점 푸는 방식이 성공이 많아지는 쪽으로 바뀌어 나가면서 그렇게 실력이 느는 거지.
여러분들 설명을 듣는다 해서 여러분들의 그 방식이 시정이 되느냐? 절대 안 됩니다. 시도해서 일단 시도해보고 틀린 부분이 교정이 되는 거지. 시도하지 않으면은 선생님은 교정해주는 역할을 해줄 수가 없어요. 제가 가르치는 과목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뭔가를 배우고 있다면 답지도 마찬가지다. 여러분들이 독학을 할 때 답지의 설명을 보면서 아 하는 순간이 있다 하더라도 다음 순간에 시도한 게 아니라면 그 문제조차 시도한 다음에 답지를 본 것이 아니라면은 실력은 늘기 어렵습니다. 그 점을 우선 염두를 해뒀으면 좋겠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얘기가 조금 나왔는데, 여러분 뭐든지 처음 하면은 못하는 게 당연합니다. 선생님 누누이 얘기하죠? 선생님 젓가락질을 아직 부끄럽게도 좀 이상하게 하고 있어서 이제 최근에 교정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 나름대로 그 잘못된 젓가락질로 웬만한 거 다 잘 집어 먹거든요. 근데 이제 갑자기 어색하게 교정된 젓가락질 하려니까 젓가락질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럼 뭐야? 젓가락질 똑바로 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힘이 엄청나게 세가지고 그렇게 힘 잘 안 들어가는 젓가락질로 다 밥을 잘 먹고 있느냐? 그게 아니죠. 그냥 제가 서툴러서 못할 뿐이지. 결국 늘어나면은 저도 그렇게 이제 원래부터 잘하던 사람들처럼 젓가락질 할 수 있을 게 뻔하잖아요.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새로운 걸 배우고 새로운 걸 시도한다면 처음에 낯설기 때문에 당연히 그 초반 구간에는 뭔가 더 못해지는 것 같고 괜히 어색하게 느껴지고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 과정들을 견디고 나서 어떻게 교정해 나갈 것인지를 꾸준히 고민하면서 일단 끌고 가야지. 그러다가도 아, 이 체계 자체가 나랑 잘 안 맞아. 난 다르게 해야겠어. 그런 판단 뒤에 이제 다른 걸 시도해 볼 생각을 해야지. 그냥 잠깐 맛만 보고 아, 이거 나랑은 잘 안 맞네.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식으로 가버리는 순간 실력 늘기 어렵습니다. 그 점을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 문제 한두 개 날린다고 해서 큰일 안 일어납니다. 특히나 수능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기출이 너무 많아요. 아까 뭐 적게 적다 했지 않나요, 선생님? 그래도 90개 정도면 할만 하잖아요? 한두 개 버려봤자 나머지 한 40개 넘는 거에서 50개 넘는 거에서 열심히 배워가면 되는 거고 기출뿐만이 아니라 수능 시장은 되게 커서 풀만한 문제 여러분들 제가 그 얘기 했었죠. 수능은 풀 거 엄청나게 많다고 사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 되게 수능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되게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들 성인 돼서 다른 시험을 준비해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기출도 이렇게 많은 시험이 많지가 않고 하물며 수능을 겨냥한 교재가 이렇게 많은 시험, 어떤 시험을 겨냥한 교재가 이렇게 많은 시험, 수능이 유일합니다. 그런 와중에 문제 한두 개, 뭔가 내 성적 상승을 위해서 과감한 시도를 해봤다가 잘 안 풀렸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과정을 계속 거치면서 실력이 늘어나는 거고.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여러분들 이렇게 지문을 맞닥뜨리잖아요? 지문 맞닥뜨리면 처음에, 이거 처음 보는 지문이라 치면은 당연히 어떻겠어요? 어렵겠지, 낯설고. 선생님이 아무리 뭐 비교 대조 위주로 읽으세요. 이거 비교 대조죠, 여러분. 표시하고 관용어 서술, 간접 서술, 그리고 특이한 부사들, 뭐뭐만, 모든 뭐뭐, 뭐 가정, 넘버링하고, 뭐 비교 대조할 때는 차이점과 공통점 위주로 잘 찾고, 뭐 이런 얘기들. 들었는데 막상 그래서 그런 거 찾기 힘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를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내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아니, 수중에서 여러분 글 읽을 때 어디에 주목해서 읽어야 됩니까? 비교돼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 아니잖아요. 결국 이제 소재가 바뀌고 글의 유형이 살짝씩 바뀌는 와중에도 비교대조라는 걸 캐치하고 그런 게 중요한데 그건 제가 가르쳐 줄 수가 없죠.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하면서 숙달이 돼야 되는 건데 그 숙달이 되면서 반복을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일단 여러분들 나름의 해석을 계속해서 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문을 만났을 때 공정거래위원회는 뭐 이런 것과 이런 거를 활용한다. 이거 혹시 비교 대조는 아닐까? 아, 근데 괜히 이렇게 세모 다 쳐놨다가 아니면 어쩌지?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말고 일단 내가 비교 대조라고 판단 내렸으면 그냥 일단 비교 대조겠거니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 읽어 나가다가 얘랑
얘랑 얘 뭔가 다른데? 비교 대조 해주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면 일단 바로 해보고, 이거 뭔가 여러 개 뭔가 서술한 것 같은데? 넘버링 해볼까? 선생님은 넘버링 하지 않았어요. 근데 실제로 넘버링 하는 이유도 별로 없다 생각하고. 수업 때 이런 얘기 듣고 나중에 교정을 해나가면 되는 거지. 아, 근데 영준쌤은 넘버링 안 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말고 일단 내가 느끼기에 넘버링이다 싶으면은 넘버링 해보고 다음에 수업에 들어와서 얘기 들어보니까 아, 나 그렇게 했으면 안 됐겠구나 하면서 수정을 해나가야 되는 거지. 제 수업에서 제로부터 시작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오늘 해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문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선생님이 이제 문학 사실성 위주로 잘 판단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막 읽는데, 이거 사실인가? 아닌가? 아, 이거 사실, 이거 지문에 이런 내용, 이거 사실로 적혀 있다고 봐도 되나? 이런 고민을 할 게 아니라, 그냥 사실 위주로 푼다라고 마음을 먹었으면은, 내가 느끼기에 이거 사실 같아 하고 일단 3번 체크하고 넘어가고, 그러고 틀렸다. 그럼 그때 가서 이제 복귀하면서 답지 보면서 어떤 사고에서 잘못됐을까? 그거를 뒤에 가서 고민을 하면 되는 거지. 문제 풀면서 막 이제 그냥 모르겠다 막 이러면서 그냥 읽고 나중에 설명 들어야지. 나중에 답지 보면서 아 하면은 오늘도 공부 하나 했네. 공부 안 된 겁니다. 그거는 문제 풀 때가 진짜 중요해요. 그러고 나서 채점 혹은 수업을 들으면서 수정하는 건 이순이고 물론 당연히 이러려면 뭐가 전제가 돼야 돼요? 풀기 전에 의식은 해야 되겠죠. 내가 어떻게 읽어 나갈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한 상태에서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계속 강조하죠. 부처 읽기 해오라고 숙제도 냈었다가 이제 여러분들 너무 안 해서 이제 없앴는데 여러분, 여러분 영어 할 때 여러분들이 부처 읽기 해보는 게 중요하지. 영준생 방식으로 깔끔하게 이렇게 필기돼 있는 필기본 하나를 만들어내는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준생 같은 경우에는 이 내용 같은 내용인 것 같아. 그리고 맞아. 이 내용 추가해서 3번이야. 필기돼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느끼기에는 아 저는 선생님 얘도 새로운 정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얘도 뭐 새로운 정보 같아요라고 읽더라도 일단 붙여서 읽어보는 게 중요한 거고 과감하게 저질러 봐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자꾸 조금 난이도가 어려워지면은 국어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면 여러분 빈칸 문제 어렵잖아요. 자꾸 조금만 난이도가 어려워져도 제가 두 가지 강조하죠. 첫 번째로 한국어 1대1로 대응시켜서 한국어처럼 해석하라고 4년 동안 얘기했잖아요. 두 번째로 한국어처럼 해석해서 차라리 해석본 적고 시작하더라도 부처있게 해보라고 난이도 높아지면은 정 안 된다 시간이 부족해서 시험 때 못했다 그러면은 해설 보기 전에라도 하라고 그래야 느는 거지. 여러분들 빈칸 그냥 너무 어렵다고 아무것도 안 해온 다음에 제 수업 들으면서 자, 여러분 이네요. 자, 앞에 내용이랑 붙여 읽을 수 있겠죠? 자, 그럼 뭐 찾으면 돼요? 아, 이런 투자는 없을 거다. 근데 여기 투자 뭐 있어요? 수익성 있는 투자는 있다 했네요? 그럼 수익성의 반대말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래서 2번이 답이 될 겁니다. 듣고 나면은 아, 하겠죠. 근데 아 하면 무슨 소용이야. 실력이 늘어나는 과정이 아닌데 그거는. 너 앞으로 저랑 2달간 영어 도큐멘트 열심히 풀 거지만, 그것도 마찬가지야. 마달 풀면서 열심히 풀 거지만, 뭐라도 해서 와야 됩니다. 그 평소에 맨날 뭐라도 계속 해야 돼. 제가 계속 수업으로는 여러분 성적을 높여줄 수 없다라고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계속 시도를 해보고, 시도해보고 틀리면 수정하고, 그게 이제 실력이 늘어나가는 과정이지. 아, 아직 난 잘 몰라. 설명 들어야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으로 계속 나아가면은 공부를 시작하는 과정도 당연히 괴로울 수밖에 없고, 어려울 수밖에 없고, 문제를 풀면서 실력을 높일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다 신경을 쓰면서 지금 이 영상은 여러분들이 좀 해이해져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뭔가 자꾸 문제 이상하게 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좀 중요 부분들 위주로라도 해서 돌려보면서 남은 두 달간 열심히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